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캐드 기능사 공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PCB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ADM1012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참조로 MSOP 10핀짜리 풋프린트를 생성을 해서 PCB 아트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활용한 데이터 시트를 기준으로 하면 MSOP죠. 즉, 핀 피치가 0.5mm인 그리고 패드 랭스 Y 값은 우리가 1.35mm 그리고 패드의 위스에 해당이 되는 X 값은 0.3mm입니다. 따라서 SMD 패드 스택을 SMD 1.35 by 0.3mm의 사이즈를 갖는 패드 스택을 생성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MSOP 풋프린트를 생성을 했지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MSOP 풋프린트를 만들어서 PCB 아트웍을 진행한 결과 공개 문제에서 제약 조건 등을 준수를 했을 경우에 DLC 에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DLC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문제의 설계 기준에 해당이 되는 제약 조건들을 일부 변경을 해서 이전 강좌에서 제가 해결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공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ADM1012라고 하는 데이터 시트가 제가 만든 풋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시트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데이터 시트를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풋프린트를 생성을 한 후 기존 PCB 아트웍을 수정하는 방법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전 설계를 하면서 사용했던 데이터 시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Recommended Soldering Footprint라는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요. 물론 ADM1012라고 하는 데이터 시트인데요. 제가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해 보았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 시트를 아쉽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핀 피치를 보도록 할까요? 핀 피치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피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1mm입니다. 리드 피치는 1.0mm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풋 랭스 L 값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풋 랭스 L 값은 미니멈 0.4에서 맥시멈 1.27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풋 랭스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평균 값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패드 스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랭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패드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죠. 패드 랭스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1.18mm입니다. 따라서 패드 랭스는 1.18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하이트를 보도록 할까요? 패드의 하이트를 보니까 0.5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8 by 0.58에 해당이 되는 SMD 패드를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사이즈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절들을 이용을 해서 풋프린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로 스페이싱 E1 값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은 핀이 아닌 패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패드의 2분의 1 값과 패드의 2분의 1 값을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결국에 패드 랭스 값이 되겠죠. 따라서 터미널 로 스페이싱은 이 값, 그렇죠? 이 값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에 패드 스택의 2분의 1, 패드 스택의 2분의 1을 더한 값이 터미널 로 스페이싱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E1 값은 2 플러스 패드 랭스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값에 패드 랭스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살펴볼까요? 이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미니멈 3.8에서 맥시멈 4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하면 3.9가 되겠죠. 따라서 3.9에
패드 랭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패드 랭스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패드 랭스는 바로 1.18이 되겠죠? 따라서 1.28을 더하니 5.08의 터미널 로 스페이싱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키지 위스 값, 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값인데요. 패키지 위스 값은 패드와 실크 스크린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에서 패드 랭스의 2분의 1 값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3.9 빼기 패드 랭스 1.18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59를 빼줌으로써 우리는 3.3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랭스 D값입니다. 자, 이 D값은 실크와 겹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디멘전 값 D값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D값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D값은 미니멈 4.8과 맥시멈 5.0의 평균 값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4.8 더하기 5.0을 2분의 1을 한 바로 4.9를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전 강좌에서 제가 ADM1012를 풋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시트와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시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DLC 에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핀 피치가 1mm로 상당히 커졌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패드 스택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풋프린트를 생성을 한 후에 PCB 알투어에 풋프린트를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드 스택을 생성하기 위해서 패드 에디터를 제가 실행을 해 두었고요. 파일에 New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디렉터리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C 드라이브의 컨트롤 보드에 패드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패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 1.18 by 0.58입니다. 패드 스택을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패드 스택 유세이지는 우리가 SMD 핀이지요. SMD 핀으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SMD 패드 스택은 렉탱글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데시멀 플레이스는 3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설정이 됐다면 디자인 레이어 스텝에서 레귤러 패드를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패드의 위스 랭스는 1.18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높이는 0.58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마스크 레이어 스텝에서 숄더 마스크 탑 지오메트리는 렉탱글, 그리고 숄더 마스크 탑은 레귤러 패드보다 0.1을 더해서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1.18에 0.1을 더한 0.28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0.58에 0.2를 더한 0.6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한 페이스트 마스크 탑도 작성을 해볼까요? 솔더 크림을 바를 크기이므로 레귤러 패드와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스는 1.18 그리고 하이트는 0.58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옵션즈의 Suppress Unconnected Internal Page 체크를 해서 최적화를 해주시고요. 파일에 Save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드 스택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제 패드 스택을 우리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풋프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자, 패키지 심볼 위저드로 만들 거고요. 경로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는 컨트롤 보드에 심볼즈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풋프린트 이름은 SRP-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해주시고요.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법사 첫 번째 단계에서 SRIC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Next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은 케이던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불러다 사용하겠다 해서 로드 템플릿 선택해 주시고 Next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유닛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고 accuracy 소수점은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reference designator 프리픽스는 IC이기 때문에 그대로 U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클릭해 주시고요. 핀의 개수는 10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ead pitch 이 값입니다. 리드 피치 값은 1mm입니다. 여러분 1mm고요. 그리고 터미널 로우 스페이싱 스몰 E1 값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5.08이 되겠어요. 그리고 패키지 위스는 실크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에서 패드 랭스의 2분의 1 값을 빼주었지요. 따라서 이 값은 3.31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패키지 랭스 D 값은 그대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의 평균 값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니멈 4.8과 맥시멈 5.0의 평균 값인 4.9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한 수치 정보에 대해서 오타 여부를 혹은 잘못 입력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사용할 패드 스택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SMD 패드 스택은 SMD 1.18이었었죠? 이와 같이 해서 1.18 곱하기 0.58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Next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심볼의 오리진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SMD이기 때문에 심볼의 오리진은 부품의 센터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enter of Symbol Body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우리는 Create a Compiled Symbol을 통해서 푸프린트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그러면 SOP10 드로잉 파일과 PSM 파일이 생성이 되지요. 이와 같이 ADM1012에 대한 RS232 트랜시버 IC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 시트를 바탕으로 푸프린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한 SOP10이라고 하는 푸프린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PCB 아트웍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일에 오픈 저장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Yes 해주시고요. 보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보드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DLC 에러가 이와 같이 나 있죠. 이 DLC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강의에서 활용한 데이터 시트 기준으로 만든 MSOP 기준으로 만든 푸프린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개 문제의 설계 기준을 따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DLC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시트 기준으로 좀 더 큰 푸프린트를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푸프린트 값을 새로 만든 SOP10 이라고 하는 새로운 푸프린트로 수정을 해서 이 에러를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도중에 푸프린트를 이와 같이 변경을 하거나 혹은 스케매틱을 변경을 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매틱에서 수정을 한 후에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수행을 해서 디자인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푸프린트를 변경을 하고 우리가 라우팅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PCB 에디터에서 거기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 또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월패드 캡처를 실행을 하고 우리가 작업한 ATmega8 스키매틱 디자인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푸프린트를 변경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따라서 변경할 푸프린트는 바로 ADM101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ADM1012가 푸프린트가 변경이 됐는데 기존의 MSOP-10을 뭘로 새로운 데이터 시트 디멘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만든 SOP-10으로 푸프린트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프린트 변경을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창으로 이동을 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DSM 파일 위에서 Edit Object Properties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U2죠. U2 MSOP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M자를 지워서 SOP10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클로즈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네트리스트 파일을 다시 생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네트리스트 N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Create or Update PCB Editor Board에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십니다. 체크를 해제를 해서 아랫부분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단지 우리가 수정한 풋프린트를 변경을 했으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네트리스트 파일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풋프린트를 변경한 것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트리스트 파일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스케매틱에서는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PCB 에디터 설계 도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시고 이제 메뉴 임포트의 네트리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던스 탭에서 임포트 로직 타입은 디자인 엔트리 CIS 캡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디렉터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을 눌러서 작업 폴더 컨트롤 보드의 알렉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임포트를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U2가 업데이트가 됐지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하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선을 다시 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이미 되어 있는 배선에 대해서는 삭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키 눌러 주시고요. 올 오프 한 다음에 파인드 탭에서 커넥션 라인즈 C 라인즈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배선된 것을 삭제를 하고 다시 배선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제 배선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배선을 합니다. 배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전원선만 배선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부품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운 해주시고요. 무브 명령을 이용을 해서 캐패시터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해주시고요. 와이어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와이어링을 해볼게요, 여러분. 와이어링을 하고요. 여기도 와이어링을 이와 같이 해볼게요. 다운하고 DLC 에러가 발생되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MSOP에서 미니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에서 공개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 기준으로 했더니 부품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렇죠? MSOP가 아니라 SOIC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설계 기준을 건들지 않고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배선을 정리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명령을 이용을 해서 배선을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배선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DLC 에러 없이 풋프린트를 교체함으로써 해결을 했지요. 컨스트레인트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서 보시면 이제 공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설계 기준을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을 해 볼게요. 스페이싱에서 스페이싱 컨스트레인트 셋 올 레이어스에서 보시면 디폴트 스페이싱을 라인 투 라인부터 홀 투 홀까지 모두 0.254의 이격거리를 보이고 있고요. 쉐이프만 0.5mm이고 나머지는 설계 기준에 따라서 0.254의 이격거리를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모두 해결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